네,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각 발전기별 등과 회로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등과 회로를 바탕으로 발전기별 특징, 그 다음에 전압전류 등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은 암기보다는요 이해 위주로 좀 공부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먼저 타여자 발전기입니다. 네, 타여자. 예, 타여자 발전기인데 지금 교재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이제 할 필요 없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등가 회로만 보시면 돼요. 근데 잠시 왼쪽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HA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와 오른쪽에 I 플러스 I 마이너스 단자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나 있는 H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예요? 지금 보시면 계좌에 따로 전원을 공급하는 타여자 방식이라는 뜻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뭐다? 전기자에서 만든 전기를 출력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했을 때 타여자 발전기를 일단 보시면 이렇게 그립니다. 지금 다른 요소들은 다 무시를 하고요. 전기자 저항과 아마추어, 그 다음에 계좌 저항으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보세요. 전기자 저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기입하는데 여기 뭐예요? 유기기 전력이고요. 여기에 단자 전압 V, 여기에 부하 전류 I, 그 다음에 여기에 계좌 전류 IF가 되겠죠. 이 그림은 꼭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정상 상태, 무부하 상태가 있고 정상 상태가 있는데 과부하 이런 거 다 무시하고요. 무부하 혹은 정상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키르호프의 1법칙 계속 나옵니다. 보세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가 IA죠. 이때 타여자 발전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 보세요. IA는 I다.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키르호프의 법칙에서 IA와 I가 동일하죠.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E는 V 플러스 IA RA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만들어진 전압이고요. 여기에서 나온 전압인데 그 사이에는 뭐다? IA, RA.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기자의 전압 강하라 그럽니다. 전기자 저항에 의해서 전압 깎아먹은 전압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V를 만들었는데 여기 전류가 1A하고 여기에 저항이 1ohm이면 1 곱하기 1이면 1V만큼 여기에 깎아먹고, 그럼 여기 얼마가 나온다? 99V 나온다는 겁니다. 발전기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서 깎아먹은 나머지 값이 여기에 나오는데, 따라서 E는 V 플러스 IA RA, 혹은 V는 어떻게 돼? V는 E에서 만든 전압에서 유기기전에서 마이너스 IA, RA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수치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부하 상태, 이것은 우리가 정격 상태고요. 무부하 상태에서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무부하할 때는 뭐다? 부하 전류 I가 0인데 얘가 0이니까 IA도 0이죠. IA도 0입니다. IA는 0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무부하 상태 E는 어떻게 될까요? IA가 0이니까 여기서 IA가 0이니까 얼마? E는 V가 되는 거죠. 이때 무부하할 때는 유기기 전력과 단자 전압이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재에 있지만은 각 요소들 다시 RF 계좌 저항, IF 계좌 전류, E는 유기기 전력, IA는 전기자 전류, RA는 전기자 저항, I는 부하 전류와 V는 단자 전압이라는 것, 이런 것도 확실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특징은 우리가 실제 타여자 발전기가 우리가 직류 발전기 전체가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징들도 시험에서 자주 나온 편은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요것
나오는 우리가 지금 교재에 있는 수록된 내용 정도는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으로. 일단 특징으로서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 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건데 타여자 발전기를 제외한 나머지 자여자 발전기는 잔류자기란 것이 꼭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E는 K-N이죠. E는 K-N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전력이 발전기의 생명인 기전력이 발생되려면은 회전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원동기가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자속이란 것이 조금은 있어야 되겠죠. 자속이 조금은 있어야 그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은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자속이 만약에 0이다. 자속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아무리 빨리 회전한다 하더라도 자속이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는 기전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속에서 자여자는 이 자속이 잔류작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여자는 우리가 어차피 타여자의 자속 우리가 지금 RF를 통해서 IF를 하면 여기에서 IF에 의해서 지금 자속 파이가 공급이 되겠죠. 계좌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공급되는데 여기 외부의 전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잔류자기가 없더라도 자속이 0에서 시작하더라도 전원 공급하면 자속이 공급되기 때문에 기전력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여자 발전기가 다른 발전기와 가장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 가능하다. 나머지 것들은 잔류자기가 자속이 조금은 잔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해야만 발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원동기의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해도 발전 가능하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잔류자기가 이렇게 공급하고 있다가 반대로 회전합니다. 그래 보세요. 반대로 회전하면 이게 자속이 이렇게 0인 순간이 도달하죠. 그럼 이때 자속이 0인 순간에 도달하게 되면 이 순간이 뭐예요? 이 순간이 잔류자기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순간 역회전해서 잔류자기가 0이 된 이 순간이 존재한다면 그 순간부터는 회전을 해도 기전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타여자는 따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역회전을 하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해도 이것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동기 회전 방향 반대로 해도 발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계좌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계좌 전류 우리가 외부 전원에 의해서 계좌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부하에 의한 전압 변화가 적고 그 다음에 단자 전압을 광범위하게 자유롭고 안전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타 기기에 비해서 그 다음 용도 정도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전압 강화가 적다고 했죠. 전압 강화가 적고 계좌 전압은 전기자 전압과 관계없이 설계되기 때문에 시험용 이런 것들 시험용이라는 것 자체가 특별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특히 고전압 발전기나 전기 화학용의 저전압 대전류의 발전기 및 단자전압 광범위하고 상세하게 조종하는 용도. 그 다음에 요거 많이 나와요. 워드 레오나드 방식의 직류 전원이라는 것은 워드 레오나드는 직류 전동기 부분에서 지금 발전기 하고 있는데 직류 전동기 부분에 가서 직류 전동기의 속도를 조정하는 방법에 워드 레오나드 방식이 있습니다. 그 워드 레오나드 방식의 전원으로서 이 타여자 발전기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형 직류기 및 교류 발전기의 여자 등에 사용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용도 같은 경우는 있죠. 손에서 외우기는 어렵죠, 당연히. 얘가 필기는 그래도 객관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것들은 뭐 문제 나왔을 때 문제 확인을 하고 이론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것을 모두 외우고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가
왜 이렇게 사용된다 이것이 아니고 결론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되는 이유들 다 건너뛰고 결론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것들 다 외우기는 어렵다. 그리고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권발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직권발전기. 직권발전기입니다. 보세요. 직권발전기 어떻게 그리느냐? 일단 전기자 저항. 전기자, 그 다음에 계자가 이렇게 있는데 직렬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외부로 나가는 단자가 2개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세요. 얘가 단자잖아. V. 얘가 부하전류 I. 얘가 우리 RF죠. 계자장 RF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자장 RF를 직권에서는 직렬을 시리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RS라고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F로 나타낼 때도 있고 RS로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지금 교재에서 RS로 나타냈는데 이것은 직권 계자 저항이다 이 뜻이에요. 네. 그리고 RF라고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도 IF 혹은 IF도 직권 계자에 흐르는 전류라고 해서 IS로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앞에서 타여자와 똑같이 표현하는 것이 덜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RA고요. 이것이 IA죠. IA고 유기기전력 E가 있습니다. 유기기전력 E가 있을 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정상 상태에서 보도록 할게요. 정상 상태에서 직권발전기의 정상 상태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지금 키르요프의 1법칙에 의해서 IA가 그대로 IF가 되고 IF가 그대로 I가 되죠. 우리가 타여자와는 다르게 뭐다? IF가 A가 되고 IA가 I가 되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가장 큰 특징이죠. 그 다음에 V는 나온 전압은 E에서 만든 전압에서 이 60A분의 P답한 만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뭐? IA, RA를 빼고 만든 전압에서 요만큼 빼고 또 뭐 빼요? IF, RF까지 빼죠. IF, RF까지 빼면 그것이 전압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V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3V 깎아보고 여기서 2V 깎아보면 그럼 얼마? 여기 95V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IA와 IF는 I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E의 마이너스에 I의 RA 플러스 RF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RF인데 혹은 이건 RS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도면을 통해서 등거면을 통해서 끄집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서 문제가 응용되어서 나오더라도 적절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 무부하 상태는 뭐요? 무부하 상태는 I가 0이니까 당연히 A나 IF도 전부 0이죠. 그러면 IF가 0이가 되면은 계자에 흐르는 자속이 0이에요. 그러면 뭐요? 계자 전류 0이니까 자속이 0입니다. 그러면 자속이 0이니까 기전력이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무부하에서는 전압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무부하에서는요. 우리가 이거 좀 혼동하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보세요. 무부하라고 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전압까지 발생하지 않는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전압이는 K 파이 N에서 속도가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자속이 공급되면 기전력은 부하가 있든 없든 무부하든 과부하든 부족부하든 간에 기전력은 발생합니다. 그다음 타이어자 같은 경우는 무부할 때 전압이 발생해요. 그런데 지금 직권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무부하가 되니까 IF가 0이고 IF가 0이고 파이가 0이고 파이가 0이다 보니까 발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은 무부하 상태에서 발전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징을 봤을 때 앞에서 타여자와 비교를 합니다. 잔류자기가 없으면 발전 불가능입니다. 말씀드렸죠? 타여자는 잔류자기 없어도 발전 가능합니다. 직권은 잔류자기 없으면 발전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그 부분 다시 상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운전 중 전기자 회전 방향 반대라면 잔류자기로 소멸시켜 발전 불가능. 이것도 타여자면서 말씀드렸죠. 잔류자기가 0인 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몇 회전 했을 때 잔류자기가 0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발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부하시 전압 확립 불가능 말씀드렸죠? 무부하시 전압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전압 확립이란 것은 원하는 전압으로 출력하는 겁니다. 그런 전압을 출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도는 보시면 전압 강화 큰 선로의 승합기가 뭐요? 전압의 크기를 높여주는 겁니다. 전압의 크기를 높여주는 건데 이러한 것을 사용되고 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직권 발전기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요. 가장 만만한 것이 분권 발전기입니다. 네.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뭘 할까요? 등과 회로를 그립니다. 이렇게 하고 계좌를 병렬로 그리는데 왼쪽에 이렇게 그릴게요. 단자전압 V입니다. 단자전압 V. 그 다음에 부하전류 I. 이것이 전기전압 IL, 전기전압 RA. 이것이 RF. 그 다음에 이것이 IF고요. 유기기전력 E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 등과회로를 먼저 그려주시고, 이때 한번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일단, 정상 상태라고 했을 때 보세요. 일단 봅니다. 정상 상태와 무부하 상태 구분 없이 이렇게 보세요. IA는 IF 플러스 I가 됩니다. 키루요프의 법칙에 의해서 IA가 이렇게 흐릅니다. IA가 이렇게 흐르고 들어가고 I와 IF가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입니다. IA는 IF 플러스 I인데 여기에서 하나 주의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IA는 약 I가 됩니다. IA는 약 I. 무슨 말이냐? 요거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기자 전류가 100A가 흐른다고 할게요. IA가 100A 흐른다고 합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발전기의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만든 전기를 여기에 적절한 부하를 연결해서 이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계좌로 자속이 흘러가는데 계좌로 전류가 흘러가는데 이 계좌로 흐르는 전류 IF에는 작은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100A로 흐를 때 얘가 99A하고 얘가 1A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왜? 내가 목적은 이 전압을 만들어 가지고 부하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부하에 큰 전류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만드는 전류가 예를 들어서 100A 만들었는데 부하로 50A 가고 계좌 자속 만드는데 50A 가버렸다. 그럼 당연히 이런 거 어떻게 해요? 타여져 서버리겠죠. 싹 빠지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자속 만드는데 서버리냐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실제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전기자 전류는 대부분 부하로 가고 여기 계좌 전류로 가는 것은 극히 일부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계좌 전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전기자 전류는 부하 전류와 같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실제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만든 전류는 부하로 흐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에 나온 요거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병렬에 의해서 보세요. 지금 얘가 V인데 IF 곱하기 RF한 요거 전압 있죠? 뭐요? 요것이 IF 곱하기 RF죠. IF 곱하기 RF 요것과 단자 전압의 높이가 같죠? 병렬이란 겁니다. 그래서 뭐다? V는 단자 전압은 IF, RF와 같다는 거. 그러니까 단자 전압이 모르더라도 IF 값, RF 값 알면은 단자 전압 V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V 한번 구해봅니다. V는 2에서 이걸 앞에서 똑같습니다. V는 만들어진 전압이 얼마? IARA를 빼면은 100V에서 IARA가 3V다. 그러면 100V, 3V 빼면 그 나머지가 여기에 97V가 도착한다는 겁니다. 도착하는데 이것은 뭐다? 앞에서 했지만 IF, RF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무부하에서는 말씀드렸지만 I가 0이에요. 무부하에서는 I가 0입니다. I가 0이면 어떻게 돼요? I가 0이니까 IA는 IF 플러스 I에서 IA는 IF가 되는 거죠. 무부하일 때 A는 IF. 그러면 IF가 있기 때문에 자속이 발생하고 무부하일 때도 전압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무부하일 때 전압 발생하는 거죠. 이런 관계를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에 전압 확립이라고 있습니다. 전압 확립. 전압 확립은 직권기 할 때 잠시 나왔는데 잔류작에 의해서 계자 전류가 증가해서 단자 전압이 상승하는 현상을 전압 확립이라고 합니다. 잔류작이 있을 때 계자 전류가 증가하면 단자 전압이 상승하는데, 우리가 분권 발전기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계자 전류에 의해서 단자 전압이 무부하 전압이라고 보세요. 무부하 전압. 무부하 특성 곡선을 했을 때 무부하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면, 계자 전류가 없더라도 잔류자기가 있기 때문에 회전을 하면은 어떻게? E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계자 전류가 0이더라도 E는 발생하는 거죠. 잔류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부하 특성 곡선이 이런 식으로 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돼요. 포화가 됩니다. 더 이상 자속을 공급할 수 없는 상태. 포화가 돼요. 그래서 지금 분권 발전기에서 무부하 특성 곡선을 만약에 그린다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이런 식으로. 그럼 부하 특성 곡선을 그린다면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IF와 V, 부하 특성 곡선은 IFY, 무부하 특성 곡선 IFE죠. 부하 특성 곡선 어떻게 그리냐면 계자 전류 증가하면 단자 전압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전압 강화가 있죠. 맞죠? 따라서 어느 시점까지는 계자 전류 증가시켜도 단자 전압은 출력되지 않습니다. 전압 강화 때문에. 전압 강화만큼.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부하 특성 곡선이에요. 이것이 시험에 간혹 나옵니다. 무부하 특성 곡선은 이렇게 되고 부하 특성 곡선은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전압 확립이 교재로 다시 와서 전압 확립이란 잔류자기에 의해 계자 전류가 증가해서 단자 전압이 이렇게 상승하는 현상을 전압 확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징을 한번 보면은 앞에서 직권 발전기와 동일합니다. 직권 발전기처럼 잔류자기가 없으면 발전 불가능. 그 다음에 운전 중 전기자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면 잔류자기를 소멸시켜서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직권기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무부하 운전 금지입니다. 무부하 운전 금지는 왜 무부하 운전 금지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A는 IF죠. 무부하 C는 IN IF입니다. IN IF인데 무부하로 했을 때 IF 예를 들어 이거 100A인데
그만큼 안 되겠지만은 IF가 만약에 100A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래 IF는 1A만 흐르는 그런 권선인데 IF는 1A만 흐르는데 갑자기 무브화가 돼서 전기자 전류가 전부 계좌 전류를 흘러버려요. 그러면 이 계좌 전류가 1A가 흐르는 그 권선이기 때문에 큰 전류가 들어서 소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1A가 100A는 아니겠죠. 10A 20A만 들어와도 계좌 권선이 소손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브화 운전이 금지한다. 왜? 계좌 권선의 소손 발생 우려가 때문에. 그 다음에 운전 중 서서히 단락하면은 처음에 큰 전류가 흐르나 종래에는 소전류가 흐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보세요. 보세요. 운전 중 서서히 달려간다는 것은 얘 임피던스를 거의 0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피던스가 0이면 전류가 굉장히 커지겠죠. 맞죠? 전류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서서히 단락시키면 전류가 커져. 그럼 얘가 커지면 아예 전기자 전류도 커집니다. 전기자 전류가 커지면 여기에 의한 전압 강화도 커져요. 그러면 우리가 전류 증가하면은 서서히 단락시켜서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은 전압 강화가 증가하게 되고 전압 강화가 증가하게 되면 전압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전압 강화, 여기에 전압 강화가 증가하니까 이 부분에 전압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전압이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전류가 ohm의 법칙에 의해서 전압이 감소하면 전류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증가했다가 전류가 감소하게 되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운전 중 서서히 단락시키면은 처음에 큰 전류가 흐르나 종래는 소전류가 흐른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운전 중 계좌 회로를 갑자기 열면은 계좌 권선의 고압을 유기해서 계좌 권선이 절연 파괴를 이루고 있다. 우리가 이것도 일종의 L입니다. 맞죠? 콜이니까 L이에요. 그러면 이 L은 자기학 시간에 배워놓는데 L dT분의 d파요. N dT분의 d파. N dT분의 d파입니다. 그럼 감겨있는 횟수고 N dT분의 d파인데 갑자기 연다는 것은 델타 파이 요거 있죠. 파이 2 마이너스 파이 1 이것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은 갑자기 변한다는 겁니다. 자석이 갑자기 변하면 이 값이 갑자기 변하니까 이 리액턴스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돼요? 큰 전압이 발생하니까 소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좌 권선이 큰 전압에 의해서 절연 파괴될 우려가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 계좌 권선은 임계장보다 적을 것. 임계장이라는 것은 임계는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발전할 수 있는 최소저항. 그래서 계좌저항이 발전할 수 있는 한계저항보다 적을 것. 이렇게 해야 원하는 전압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전압의 변화가 적기 때문에 정전압 발전기라고도 합니다. 전압의 변화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한 전압, 그래서 정전압 발전기. 분권 발전기가 직권 발전기 있죠. 직권 발전기는 전압의 변화가 굉장히 커요. 근데 분권 발전기는 직권 발전기에 비해서 전압 변화가 적습니다. 그래서 정전압 발전기라고 보실 수가 있고, 용도는 타여자와 비슷해요. 타여자도 앞에서 했지만 전압의 변화가 적습니다. 그래서 타여자 발전기와 같이 전압 변동률이 적고 계좌 저항기를 사용한 전압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 화학용 전원, 이런 화학용이란 것은 시험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곳의 전원, 전지의 충전용, 전지 충전할 때 전압의 변화가 없이 일정한 전압을 공급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동기기의 여자용, 동기 발전기에서 자속을 공급하는 데 사용하는 전원을 동기기의 여자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권 발전기가 지금 제가 특징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등가 회로를 가지고요, 요것을 분석하는 겁니다. 외우시면 안 되고 그림을 그리고 나서
전기 회로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권 발전기를 봅니다. 복권 발전기인데, 네. 볼게요. 복권은 가동 복권과 차동 복권이 있습니다. 차동 복권이 있는데, 가동 복권은 우리가 뭐 내복권, 뭐 내분권, 외분권 그건 일단 무시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권이라면 보통 외분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동 복권은 우리가 과복권, 평복권, 부족복권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차동 복권은 그냥 차동 복권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제가 외분권 가동복권 발전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전기자 저항과 전기자가 있고, 직권 계좌 저항, 직권 계좌가 있고, 분권 계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등가로를 그리고 나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얘가 단자자 V고요. 얘가 부하전류 I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우리가 분권 계좌전류 IF고요. 얘 직권 계좌죠. 직권 계좌니까 직권 계좌에 흐르는 것을 IS라고 합니다. IS. 그 다음에 얘가 뭐다? 얘가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 IA고요. 유기기전력이고 RF입니다. RF인데, 복권에서 가동과 차동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보세요. 여기에 의한 계좌 자속 파이F, 분권 계좌에 의한 자속 파이F가 있고, 그 다음에 직권 계좌에 의한 자속 파이S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동복권은 뭐냐면 더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E는 K 파이 N에서 이 파이가, 가동복권은 뭐냐면 이 자속과 이 자속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자속은, 토탈 자속, 전체 자속은 파이 F 플러스 파이 S가 되는 것이 가동복권입니다. 가동복권. 차동복권은 뭐냐? 차동복권은 뭐다? 전체 자속이 뭐다? 파이 F. 계좌 자속이, 우리가 분권 계좌 자속이 직권 계좌 자속보다 일반적으로 더 크다라고 했을 때, 더 크다라고 가정했을 때, 파이 F 마이너스 파이 F가 되는 겁니다. 파이 F 마이너스 파이 F. S. 그래서 이것이 가동복권과 차동복권의 차이입니다. 차이인데, 이것 때문에 특징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을 한번 보는데, 먼저 가동복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를 봅니다. 분권 발전기에서는 부하가 증가하면 전압가가 커져 단자답이 낮아지는데, 분권 발전기 뭐예요? 분권 발전기 V는 E 마이너스 IARA인데, 부하가 증가한다. I가 증가하게 되면은 IA는 I 플러스 IF니까 IA가 증가하게 되고,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뭐죠? 전압강화인데, 전압강화가 커지니까, 전압강화가 커지죠? 어떻게? V가 작아지는 겁니다. 즉, 부하가 커지니까 내가 원하는 전압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100V입니다. 100V. 전격 상태가 10A에 여기에 90V예요. 90V. 이 전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하가 증가하니까 얘가 20A로 늘어나요. 부하가 증가하니까. 늘어나는데 얘가 20A 커지니까 얘가 전압가가 커지다 보니까 90V가 얘가 80V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90V 와야 전격 상태고 가장 사용하기 좋은 상태인데 80V가 오니까 우리가 사용하기가 어렵더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전압을 80V가 아니고 90V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겁니다. 혹은 부하가 증가하더라도 전압의 변화를 없도록 하고 싶다. 그래서 한 것이 이 가동복권 발전기다, 이런 거예요. 다시
가동복권 발전기에서는 전기자와 직렬로 접속되어 있는 교재라고 보시고요. 직권계좌 권선에 의해서 유도기전력을 증가시킵니다. 어떻게? 지금 부하를 증가시키면은 IS가 증가하고 파이S가 증가하죠. 따라서 파이S 증가하면은 전체 합성 자속이 증가하면은 유기기전력이 증가하죠. 유기기전력이. 그러면 V는 E 마이너스 뭐 IA, RA 뭐 어떻게 하더라도 얘 자체가 증가해 버리니까 이 전압은 뭐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혹은 더 커지거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 개념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분이 많으셔서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얘가 10A하고 얘가 100V예요. 100V입니다. 그리고 얘가 90V가 나왔는데 부하가 지금 증가해서 20A 증가해요. 20A. 그러면 얘가 증가하니까 얘도 증가하죠. 이 IS도 증가하면 이 파이S도 증가합니다. 맞죠? 그러면 부하가 증가하면서 자속이 증가하니까 얘가 120V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유기기전력이 120V로 됐어요. 그러면 전류가 증가해서 전압을 깎아 먹었다 하더라도 지금 전류가 증가하면 전압이 깎아지는 것이 아니고 유기기전력 자체가 120V로 늘었기 때문에 이 전압은 그대로 90V 혹은 95V 뭐 100V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전류가 증가하면 유기기전력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유도기전력을 증가시키고 전기의 반전을 자속의 감소와 전기자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를 보충해준다. 깎아 먹은 것만큼 보충해주는 것이 이 가동복권 발전기입니다. 네, 가동복권 발전기고, 그래서 가동복권 발전기에서 관계를 한번 보면은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얘가 IA죠. IA는 어떻게 된다? IF 플러스 I죠. IA고요. IF 플러스 I, 이것은 분권 발전기와 동일합니다. 분권 발전기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유기기전력 E는 어떻게 돼요? E는 V 플러스 이전압 플러스보다 여기에서 깎아먹은 거 플러스 여기에서 깎아먹은 것이죠. 그래서 IA, RA 플러스 IS, RS 요렇게 되는 겁니다. 예, 요렇게 되고, 혹은 IA와 IS가 같기 때문에 IA에 RA 플러스 RS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 됩니다. 그러면 다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E는 V 플러스 IA에 RA 플러스 RS니까 V는 E 마이너스 IA에 RA 플러스 RS입니다. E는 K파이N이죠. K파이N입니다. K파이N은 S인데, 여기서 파이는 뭐다? 파이S 플러스 파이F죠. 얘를 구분을 지어서 쭉 전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시험에 나와요. 이것을 다 외우자 하면 어렵다는 거죠.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게 왜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이해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동복권 발전기는 종류가 3개가 있다고 그랬죠. 과복권과 평복권과 부족복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과복권과 평복권과 부족복권은 뭐냐면은, 보세요. 지금 평복권은 뭐요?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이 거의 같은 특성을 가지는 가동복권 발전기입니다.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이 거의 같은 것. 뭐다? 우리가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렇게 나타났을 때 IF가 증가함에 따라서요. 무부하 전압이 있습니다. 무부하 전압이 있고 전부하 전압이 있는데 그 전부할 때가 요 지점이에요. 거의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전압의 변화가 없다는 거면 원래는 작아져야 되는데 원래는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작아져야 되는데 이것이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깎아보기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복권이라고 하죠. 평복권. 그런데 오히려 무부하 전압보다 원래 무부하 전압보다 전부하 전압이 큰데 무부하 전압보다 전부하 전압이 커버리는 이거 있죠. 전부하 전압이 더 커버리는 거, 무부하 전압이 더 작아지는 거. 이것을 우리가 과복권이라고 합니다. 과복권.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 분권처럼 일반적으로 무부하 전압이 전부하 전압보다 큰 거 뭐다? 이렇게 된 거. 이것을 우리가 부족복권이라고 해요. 부족복권. 그래서 평복권과 과복권은 차이가 이렇게 됩니다. 평복권은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이 거의 같은 특성을 가지는 가동복권 발전을 얘기하고, 과복권은 뭐냐? 전부하 전압이 무부하 전압보다 오히려 큰 것, 전부하 전압이 무부하 전압보다 오히려 큰 것을 우리가 과복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특이한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권 발전기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것들은 부족복권과 똑같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기기기에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압 변동률이요. 전압 변동률은 공식 나오죠. 정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정격 전압. 굉장히 자주 나와요. 전기기기뿐만 아니고 전력공학에서도 잘 나오고 실기에서도 잘 나옵니다. 전압이 얼마나 변화했느냐? 변화는 무부하일 때 전압에 비해서 정격일 때 전압의 그 비율을 우리가 전압 변동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는 유기기전력 2예요. 100V고 정격 전압은 나온 단자 전압입니다. 정격 전압은 출력부에 나온 단자 전압인데 그것이 90V라고 하면은 전압 변동률 얼마? 90분의 100-90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전압 변동률입니다. 그랬을 때 과복권 같은 경우는요. 과복권 같은 경우는 정격 전압이 더 크다라고 했죠. 무부하 전압보다 정격 전압이 더 크다라고 했죠. 그러면 과복권 같은 경우는 전압 변동률이 뭐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 뒤에 것이 더 크니까. 평복권은 어떻게 될까요? 전압 변동률이 거의 얼마가 된다? 0이 됩니다. 0. 부족복권은 일반적인 경우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복권은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 평복권은 0, 부족복권은 플러스가 된다. 이러한 관계도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제가 강조를 드리자면은 일단 각 발전기별로 등가 회로를 무조건 그리셔야 되고, 그 등가 회로를 그리고 난 다음에 각 요소에 전기자 저항이나 계자 저항이냐, 부하 전압이냐, 단자 전압이냐, 부하 전류, 계자 전류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넣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대입해서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간히 나왔던 각 발전기별의 특징들 있죠. 타이어자 같은 경우는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동기를 역회전해도 발전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자여자들은 그런 것 할 수 없었다. 이런 것들 딱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냥 무작정 넘어가시기보다는 이번 시간에 했던 것들, 저번 시간에 했던 그 개념이 직류기 전체, 그 다음에 전기기기 시험 전체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